퇴직 후 처음 통장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돈으로는 버틸 수 없겠구나. 30년 넘게 일했지만 정년퇴직 뒤 남은 잔고는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았다고 믿었지만 막상 매달 나갈 지출을 계산해보니 5년, 길어야 7년이면 바닥이 나는 돈이었죠. 오늘은 바로 그 순간 통장 잔고 앞에서 마주한 냉혹한 현실. 그리고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노후에 필요한 진짜 금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2세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은 예금 약 1억 5천만 원. 합쳐서 약 4억 3천만 원이 그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죠. 하지만 퇴직 2달 만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4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의료비, 자녀 지원, 관리비, 경조사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삶의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통계청이 밝힌 60세 이상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약 3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심리적 여유를 느끼는데 필요한 금액은 450만 원 이상이라고 하죠. 즉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월 400만 원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안전하게 쓰며 30년을 버티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연 3%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7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퇴직 직후의 충격은 단순히 수입이 끊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끊긴 듯한 공허감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된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급이 끊기니까 나도 세상에서 끊긴 느낌이었어요. 이 심리적 불안은 결국 지출로 이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외식이 늘고 충동 구매가 생기고 여행을 갑니다. 이제라도 즐겨야지 하는 생각이 앞서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장 잔고를 더 빨리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은퇴 후 1년차를 견딘 사람입니다. 1년을 버티고 나면 비로소 현실을 체감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 예상 못한 비용, 관계의 변화까지 모두 드러나죠. 예를 들어 61세 정 씨 부부는 은퇴 후 첫 해에 매달 3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2년차부터는 28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소비의 정체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지출은 심심함에서 비롯된 소비였습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시간 속에서 불안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돈을 썼던 겁니다.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이 있고 오후엔 사람을 만나고 저녁엔 취미나 자유시간이 있는 사람은 지출이 줄어듭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삶의 균형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 뭐 하지?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소비로 시간을 메우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에 필요한 진짜 금액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습관 속에서 결정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돈의 속성을 바꾸는 일입니다. 60세 이후에 돈은 모으는 돈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하는 돈입니다. 예금이나 퇴직금을 그대로 두면 물가 상승에 밀려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 월세 수익처럼 흐르는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심리적 여유가 생기죠. 실제로 은퇴자들 중 배당금 1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심리 안정감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 1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회적 관계도 돈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퇴직 후 외로움은 결국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는 다시 후회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을 쓰는 곳보다 함께 쓰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같이 밥을 먹을 친구, 함께 걷는 모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으면 소비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돈보다 강력한 관계에 자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진짜 금액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는 지금 매달 25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과거보다 적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80만 원, 소일거리 아르바이트 수입 50만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루 일과가 있고 이웃과 교류하며 삶의 흐름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관리합니다. 노후의 진짜 평안은 돈의 크기보다 돈의 방향을 아는 데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꾸준히 흐르게 하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그 흐름은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통장 잔고를 보고 느꼈던 절망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돈이 인생의 해답은 아니지만 인생을 설계할 언어는 된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진짜 준비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어떻게 줄어들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감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통장을 보고 알게 된 진실. 노후에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삶을 지탱할 구조와 관계 그리고 자신을 지킬 작은 루틴입니다. 퇴직 후 통장 잔고를 보고 알게 되는 진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깨달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믿어온 경제적 안전망의 허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삶의 구조가 바뀌는 전환점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일하며 쌓아온 자산이 있지만 정작 은퇴 후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막연했다는 것을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통장은 숫자를 보여주지만 그 숫자가 주는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은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퇴직 직후의 몇 달은 그야말로 심리적 착각의 시기다. 오랜 직장 생활의 피로에서 벗어나 여행도 가고 여유도 즐기며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면 10년은 거뜬하리라 믿지만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경조사, 자녀 지원이 끼어들면 그 계산은 금세 틀어진다. 실제로 은퇴 후 첫 해의 지출은 예상보다 30%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문제는 그 지출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공백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은퇴 전에는 일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업무로 하루를 채우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느꼈다. 하지만 은퇴 후 그 울타리가 사라지면 사람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때 생기는 공허감과 불안이 소비로 이어진다. 외식이 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유지하며 여행으로 시간을 채운다.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미의 공백을 돈으로 메우는 과정이다. 문제는 그 소비가 순간의 안정만 줄 뿐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은퇴자들의 공통된 후회 중 하나는 지출의 구조를 늦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퇴직금을 예금으로 묶어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해 쓰는 방식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위험하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치가 줄고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은퇴자들은 돈의 흐름을 바꿨다. 자산의 일부를 배당주, 채권, 리츠 등에 나누어 두어 매달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이 생기게 했다. 이들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대신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것이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냈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지속성이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관계의 문제도 깊다. 직장을 떠난다는 건 사회적 관계망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동료, 후배, 상사와의 관계는 업무라는 접착제 위에 있던 것이기에 퇴직과 함께 대부분 끊어진다. 그러면 남는 건 가족뿐인데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부부는 하루 종일 마주하는 낯선 시간을 버텨야 한다. 그 속에서 말이 줄고 사소한 다툼이 늘며 감정의 거리도 생긴다. 외로움은 은퇴자들의 가장 큰 적이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다시 소비로 이어진다. 쇼핑, 외식, 취미 각종 모임이 그 공백을 채우지만 결국 다시 통장 잔고를 줄인다. 심리적 안정은 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어떤 은퇴자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100만 원 덕분에 잠이 잘 온다고 말한다. 큰 돈은 아니지만 다음 달에도 이만큼은 들어온다는 확신이 마음을 지탱해준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 흐름과 심리적 예측 가능성의 문제다. 다시 말해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노후 재정의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도 심리적 불안을 피하지는 못한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있다. 반대로 2억으로도 평온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돈의 용도를 아는가의 문제다. 내 돈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쓰이는지 모르면 돈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된다. 반면 목적이 분명한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된다.
예를 들어 생활비 계좌, 여가 계좌, 의료비 계좌를 분리해두면 돈이 줄어들어도 불안이 덜하다. 이 돈은 생활을 위한 것, 저 돈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는 구분이 심리적 통제감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 후에는 소비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젊을 때의 소비는 성장을 위한 투자였다면 은퇴 후의 소비는 유지와 안정, 의미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용, 배움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허용이나 비교에서 비롯된 소비는 빠르게 줄여야 한다. 은퇴 후 소비는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반영한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 곧 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묻는 일과 같다. 결국 노후에 필요한 진짜 금액은 통장 속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구조, 관계의 질, 시간의 쓰임새 속에서 달라진다. 어떤 이는 300만 원으로도 웃으며 살고 어떤 이는 500만 원으로도 불안해한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고정 지출을 통제하고 일정한 수입원을 유지하며 하루의 흐름이 예측 가능할 때 인간은 비로소 안정을 느낀다.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오고 평안은 반복에서 온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세우는 것이 노후 재정의 핵심이다. 퇴직 후 통장을 보고 절망했던 사람들도 결국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돈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돈보다 내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은 이제 통장의 숫자보다 하루의 균형을 본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고 오후에 만날 사람이 있고 저녁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돈이 적어도 불안하지 않다. 삶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훈은 명확하다. 노후에 필요한 진짜 금액은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이다. 그 구조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적정한 소비, 건강한 관계, 그리고 자신을 지탱하는 루틴으로 이루어진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일상의 패턴이 노후의 안전망이 된다. 결국 우리는 통장을 통해 돈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균형을 들여다봐야 한다. 돈이란 인생의 도구일 뿐 인생 그 자체는 아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노후는 두렵지 않다.